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탄소 중립의 핵심,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온실기체는 다양한 인간 행위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이고요.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화석연료 연소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65%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메탄 같은 경우에도 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 총 비중은 73.2% 정도로 거의 4분의 3 정도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문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 해서 이것만 한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 달성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업 부문, 토지 이용 변화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많은 살림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도 감량을 하고 재이용, 재활용을 늘려서 폐기물 부문에서의 배출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산업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만 온실기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산업은 공정 자체에서 온실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핵심이 되는 건 에너지 전환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 배출이 86.9%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더 올라가서 87%가 넘었는데요. 여하튼 87% 내외의 온실기체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 추세를 이렇게 두 개를 견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CO2 배출이 1850년대, 아까 우리가 산업화 이전, 특히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175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1750년대에서 1850년대까지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1850년부터 이제 변화가 더 지구적으로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속하게 늘었죠. 근데 그거와 거의 비례적으로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그 중에서도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거의 비례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용하는 에너지 원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폐기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존재하고 있죠. 발전소만이 아니라 또 주유시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만이 아니라 법이라든지 행정체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실은 맞물려 있죠. 우리의 생활 양식까지도 지금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면서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다른 영향까지도 줄여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전환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세계 신규 발전 시설에 투자되는 비중을 보면 이게 돈의 흐름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보시면은 2020년의 경우에 거의 70%에 달하는 신규 투자금이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 이게 이제 가장 주도적인 재생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연도별로 재생에너지 추가 용량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의 추가 용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풍력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256기가와트 이상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들 기가와트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원자력 발전소의 용량이 1기가와트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더 용량이 커서 1.4기가와트의 대용량의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1기가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5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2020년만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세계의 그 태양광 용량과 연도별 추가를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만 하더라도 76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갈수록 이 추가 용량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풍력도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743기가와트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상 풍력의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육상 풍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상 풍력의 비중이 조금씩 더 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풍력은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설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풍력 발전기는 발전기 하나가 15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바다에 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 그래서 이 모든 재생에너지 설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합해서 계산한 게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용을 얼마로 반영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인용되는 그 균등화 발전 비용에 따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거의 8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이나 유상풍력 같은 경우도 거의 50%가량 발전 단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을 우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 조치가 강화되면서 지난 10년간 33%가량으로 이 균등화 발전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균등화 발전 비용은 기술이 발전하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대부분의 사례인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 투자를 보면은 물론 이제 해에 따라서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자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실 설치 용량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액은 줄어들어도 총 시설 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도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선진국들에서도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만 하더라도 이 일자리가 지금 1200만 개 가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장 많은 일자리가 발생하고 있는 건 태양광,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 그 다음 수력, 풍력 뭐 이런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기차가 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기차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이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판매량이 지금 2020년만 하더라도 324만 대로 2019년에 비해서 4.3%, 그러니까 43%가 증가를 했고요. 전기차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보다 빠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난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냐면 2040년이 되면은 글로벌 신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다. 근데 아마 이런 전망도 앞으로는 좀 더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신규 차량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국가들 또는 정책으로 이렇게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그런 국가들이 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에 부응해서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는 2035년까지 전기차로 다 판매를 했고 한국 시장은 2040년부터는 다 전기차만 판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EU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전기차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는 변동성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그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양이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을 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태양이나 바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했다가 꺼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 기술이죠.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2010년과 2009년 사이에 거의 뭐 87%가량 가격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세계 그 ESS라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그런 시장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고 또 재생에너지만 100% 쓰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경제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발전량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 2019년인데요. 그때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4.5% 정도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위에 있는 국가가 체코였는데 그 나라는 13.3%였는데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꼴등인 거죠. 그리고 2020년에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여기 8.1로 지금 늘어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저거보다도 약간 낮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하고 세계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1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2019년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특히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탄소 중립의 핵심, 에너지 전환, 특히 그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 시간에 요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